이 시리즈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위인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양육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는 위인의 육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827년 3월 26일 57세로 세상을 떠난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육아법이 베토벤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그의 살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부와 아버지의 양육 방식, 그리고 그것이 베토벤에게 남긴 상처와 유산을 따라가면서 어쩌면 베토벤보다 더 뛰어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실 소중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부 조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림자, 2부 좌절 속에서 움튼 창조성의 불꽃, 3부 고독한 천재의 유산, 그리고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자, 이제 1부를 시작합니다. 하나, 조부와의 기억, 침묵의 유산. 루트비 판 베토벤을 잘 아시지요? 영웅, 운명, 합창의 3대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그 불멸의 작곡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사람의 음악가가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는 베토벤의 조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토벤의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 루트비 판 베토벤의 이름을 그래도 물려받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베토벤은 플랑드르 지역 출신으로 음악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 독일 본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본 궁정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되었고 성 피에르 교회의 합창 지휘자 등으로도 활동하며 성실하고 재능 있는 음악가로 존경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할아버지 베토벤은 5세에 합창학교에 입학해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했고 결국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판 베토벤은 세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요한 판 베토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루트비 판은 아들 요한에게 음악을 가르쳤고 그 요한은 다시 아들 루트비 판 베토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세운 음악의 전통은 가문 전체에 새겨졌고 그의 손자 루트비 판 베토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작곡가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할아버지는 1773년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손자 베토벤은 3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그는 손자에게 따뜻한 정서와 음악적 분위기를 남겼고 이는 평생 베토벤의 내면에 살아있게 됩니다. 베토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시간은 고작 3살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이 있죠. 말없이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음악처럼 울리던 목소리, 그리고 안겨있던 품의 온기. 더구나 그의 방엔 언제나 그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주위 어른들은 조부에 대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짧았지만 그는 조부를 또렷하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말은 남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엔 사랑받았던 기분이 평생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도 베토벤의 어머니는 조용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베토벤의 어머니는 원래 병약한 체질이었고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세는 기울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과 잦은 실직으로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여성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위치에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만 아이의 잠든 모습을 지키며 자신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 시대의 조건 속에서 충분히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건 늘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 때로는 뒤에서 조용히 버텨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둘, 초상화. 죽음을 앞둔 조부는 오직 베토벤을 위해 자신의 초상화를 새로 그리게 합니다. 18세기 한 사람만을 위한 초상화는 말없는 유언이자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 초상화는 베토벤의 방에 평생 걸려 있었고 그는 늘 그 눈빛을 마주하며 작곡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그림자. 루트비히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은 음악가이자 교사로 본의 대주교 궁정에서 테너로 활동했으며 성악과 피아노 교육에도 종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음악 전통을 계승하려 했고 베토벤의 초기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일정한 부분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며 점차 음악 경력을 잃어갔고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종종 술에 취해 베토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강압적이고 가혹한 교육은 루투비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합니다. 열등감은 성장을 위한 동기가 되거나 파괴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한은 위대한 아버지 밑에서 늘 비교당하며 나는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 속에 살았고 자신의 실패를 아들에게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정신분석가 멜라니 클라인은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공격성은 자신의 상실감과 자책의 투사일 수 있다. 요한은 무너진 자존감과 현실의 불안 속에서 술에 의존했고 그 불안은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조부가 남긴 따뜻한 정서의 흔적은 아버지 요한의 훈육 아래에서 더욱 선명한 그리움이 되었을 뿐입니다. 1792년 요한의 죽음은 루투비히에게 복잡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편으론 자유로움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짊어진 가족의 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넷, 침묵의 방.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루투비히 판 베토벤은 1770년 독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고 12세에 이미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압적 교육과 가정의 불안정은 그의 정서에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787년 17세의 베토벤은 오스트리아 빈으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쾰른의 공작이 써준 추천장이 있었고 추천장에는 비범한 음악적 재능을 지닌 청년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 한 번 당시 31세였던 거장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를 만납니다. 여러 기록에 따르면 베토벤은 모차르트의 집을 방문하여 즉흥 연주를 들려주었고 모차르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모차르트가 이 소년을 기억하라. 그는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지도해주기로 합니다. 베토벤은 너무도 행복하고 기뻤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맞는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차르트를 만나고 비엔나에 있는 숙소로 돌아와 보니 독일 본의 본가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와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모차르트에게 사정을 말할 겨를도 없이 독일본으로 돌아갔고 모차르트와의 만남은 이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만약에 이때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계속 함께할 수 있었다면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는데 베토벤은 독일에서 차츰 성공했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많이 외로웠지요. 5. 사랑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음악가에게 생명 같은 청력을 잃고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귀가 악화되는 과정에 주변에서 생기는 소음에 민감해지면서 말년에 독일본을 떠나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옮긴 후 70번이 넘는 이사를 반복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3번 사랑했고 3번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줄리에타 귀차르디, 요제핀의 브룬스빅, 테레제 말파티. 모두 그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신분의 벽과 사회적 기대, 그리고 그의 내면의 불안은 그 사랑을 끝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1812년 여름, 그는 불멸의 연인에게라는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끝내 도착하지 않았고 그 연인이 누구였는지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시작할 줄 알았지만 사랑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6. 사랑과 양육의 관계. 그는 왜 사랑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정서학자 존 볼비는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베토벤은 조부의 따뜻한 사랑을 짧게 경험했지만 그 이후엔 아버지의 폭력과 술 그리고 불안 속에 자라야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동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고 자신을 지킬 줄은 알았지만 타인을 오래 품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은 편지로만 남았고 그의 외로움은 음악으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늘 방 한쪽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7. 죽음 직전의 상상. 아마도 베토벤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끝내 사랑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던 밤, 그는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한 아이가 그의 초상화 아래에서 조용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아이의 것이고 음악은 이제 아이의 손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그에게 아이가 있을 리 없었지만 그는 사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줄 모든 미래의 아이들을. 마무리. 그는 사랑을 물려주지 못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손자와 손녀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사랑은 때로 말보다 눈빛과 품에서 전해집니다. 아이의 기억은 말보다는 따뜻한 분위기, 표정, 그리고 함께한 순간 속에 남습니다. 조부의 초상화는 말이 없었지만 아이를 평생 지켜본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 곁에 조용히 따뜻하게 머물러 주세요. 그 순간들이 언젠가 아이의 인생을 지탱할 단 하나의 빛이 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